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곧 설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썰은 단단히 각오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시작부터 제 눈물샘을 자극하는 제 인생의 전부 우리 할머니 이야기거든요. 저는 갓난 아기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시장통 구석자리에서 평생 콩나물을 파셨어요. 한겨울 살을 내는 칼바람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도 약바를 돈 아껴서 제 참고서 하나 더 사주셨던 분입니다. 어릴 땐 그 까칠한 손이 닿는 게 싫어서 할머니 손 따갑다며 밀어낸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옷자락에 손을 쓱쓱 닦아 숨기곤 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지. 그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들은 저보고 부모 없는 흙수저라고 뒤에서 수근거렸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한테 할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거대한 산이자 제 우주를 지탱하는 신이었거든요. 야, 네 기죽으면 할미 억장이 무너진다. 어깨 펴라. 할머니는 구분 등으로 시장 바닥을 누비면서도 저만큼은 공주님처럼 귀하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버티셨습니다. 그 뼈를 깎는 희생 덕분에 저는 구김살 없이 자라 번듯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죠. 제 학사물을 쓰다듬으며 아가 욕봤다 하고 우시던 그날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직장에서 만난 제 남자친구 민준 씨는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강남 금수저였지만 유세 떠는 것 없이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저를 끔찍히 아껴주는 그 따뜻함에 홀라당 넘어가 덜컥 결혼까지 약속해버렸지 뭡니까? 하지만 사랑만으로 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하더라고요. 그 벽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그 집 대문을 넘어서던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맞이하던 그분의 눈빛은 마치 도축장에 끌려온 고기 등급 먹이는 것 같았어요.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대뜸 호구조사부터 들어가시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부모님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들고 있던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며 미간을 확 구기시는 거예요. 어머, 그럼 너 천에 고아란 소리니? 세상에 민준아, 너도 참 비위 좋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 대놓고 면전에서 쏘아 붙이는데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핏줄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벌레 보듯 하나 싶어서 울컥했죠. 노인네 밑에서 자란 애들이 원래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드세다던데 우리 집에 물 흐릴까봐 걱정이네 걱정이야. 그 모욕적인 독설을 듣고도 저는 바보같이 제가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죠.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적당히 저렴하면서도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콩나물 다듬던 할머니가
대뜸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 청운각으로 예약해라. 거기가 음식도 정갈하고 룸도 넓어서 상견례 하기 딱이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운각이라뇨. 거긴 강남 한복판에서도 예약이 힘들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상위 1%만 간다는 최고급 한정식 집이잖아요. 밥 한 끼 값이 제 한 달 생활비랑 맞먹는 곳인데 우리 형편에 가당키나 합니까? 할머니, 거기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우린 그런데 못 가. 그냥 동네 깔끔한 식당으로 잡을게. 제가 손살을 치며 말렸지만 할머니 고집은 황소 고집 저리 가라였습니다. 잔말 말고 예약해. 시집가는 내 새끼 기죽는 걸 절대 못 본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떨이 채소만 주워 드시며 1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혹시 어디 편찮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아닌가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그 한 끼에 다 털어 넣으실까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할머니 눈빛이 너무나 결연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청운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달달 떨리는데 한편으론 참 기이하더군요. 평생 시장통을 벗어난 적 없는 우리 할머니가 대체 강남 한복판의 그 요정 같은 곳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직원들이 에피타이저부터 하나 둘 요리를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화려한 궁중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며 입을 삐죽거리시더군요. 어머, 간이 왜 이리 슴슴해? 이거 뭐 풀냄새만 나고 영 별로네. 우리 집 강아지도 이것보다 맛있는 거 먹이겠다 얘.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모습이 거슬렸는지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이 가시 돋친 독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나중에 시집살이나 제대로 하겠니? 원래 가정교육이라는 게 부모 밑에서 밥상머리 교육부터 받는 건데 말이야. 하여간 근본은 못 속인다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죄송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노인네가 이빨도 성치 않을 텐데 뭘 저렇게 꾸역꾸역 드신담? 안 싸돈 솔직히 말해봐요. 그 다리로 여기까지 오는 거 민폐인 거 모르셨어요? 걸음도 성치 않으신데 그냥 집에나 계시지. 밥값도 비싼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대요? 순간 퓨즈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르신 면전에 대고 할 소립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다 못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쿵 하고 묵직한 파열음이 들리더군요. 놀라서 고개를 획 돌려보니
우리 할머니가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평소엔 지팡이 없인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하시던 그 굽은 허리가 그 순간만큼은 천년 묵은 대나무처럼 꼿꼿해 보였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방금까지 기세등등하게 떠들던 시어머니조차 흠칫하며 의자 등받이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할머니가 더없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바까바까워서 못 올 때를 왔나 보네. 그 목소리에 담긴 위험이 쩌렁쩌렁하게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룸 밖에서 다급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지배인과 직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방 안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싶었는지 콧방귀를 끼며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아유, 지배인 양반 이제야 오네. 여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손님 기분 잡치게 노인네가 소란이나 피우고 말이야. 당장 이 사람들 좀 끌어내요.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피해자인 척 뻔뻔하게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직원들의 시선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묘하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삿대질을 받은 지배인이 정중하게 다가오더니 시어머니가 아닌 우리 할머니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님을 잘못 받았습니다. 룸 안에 정적이 감돌다 못해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쩍 벌어져서 파리도 들어갈 기세였고 제 남자친구도 사색이 되어 눈만 껌뻑 거렸죠. 저 또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멍하니 서 있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로 나지막이 한숨을 쉬시더군요. 김지배인, 내가 분명히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을 텐데. 우리 식당은 밥만 파는 게 아니라 인연을 만드는 곳이라고. 그런데 손님한테 밥값 타령이나 하는 사람을 여기서 밥 먹게 놔두나?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지배인과 직원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벌벌 떨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 식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십 개 체인을 거느린 요식업계의 숨은 대부셨던 겁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사태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어버리더군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 뵀네요. 이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비는데 아까 그 도도하던 강남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웬 비루한 아줌마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할머니는 더 이상 겸상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혀를 쯧 차시며 지팡이를 탁 짚으셨습니다. 야야, 가자. 물이 썩어가 밥맛 떨어지는데 여기서 뭘 먹겠노? 그 서슬퍼런 한마디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민준 씨를 차갑게 노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여기서 끝내. 우리 할머니 무시하는 천박한 집안이랑은 억만금을 줘도 못 살아.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출 자신도 없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며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하며 매달리는 예미 시어머니를 가차없이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비명 섞인 절규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가슴속에 얹혀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그 화려한 청운각을 보란듯이 뒤로하고 근처 시장통에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할머니가 아이처럼 빙그레 웃으시더군요. 역시 사람은 맘 편한 데서 밥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법이다. 후루룩 국물을 넘기시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아도 감출 수 없는 천박함이 있고 낡은 무명천을 입어도 빛나는 품격이 있다는 것을요.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매달렸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지만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은 바로 이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진 할머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여러분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